2025년 2월 20 목요일 돈다방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는 2월 18일 화요일, 2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새날에서 인사를 드렸죠. 어제 원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뭐 전해드릴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진짜 올라도 되는구나 라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2월 19일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막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괜히 초치지 말자. 그렇게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자, 2월 18일 화요일부터 차근차근 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개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을 걸어갈 거고요. 자, 2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2, S&P 500이 0.24, 나스닥이 0.07% 상승했고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시 격언에요. 두려움을 타고 증시는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두려움을 타고 주식이 담을 넘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격언이 맞지 않는 증시입니다. 괜히 어떤 전문가가 그런 허접한 이야기를 나불거리면 정신 차리라고 좀 혼내주시고요. 자, 관세 드라이브가 좀 걸려 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트럼프가 조용합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하겠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을 제기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면서 관세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2월 18일 화요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2월달 뉴욕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1월 달에는 마이너스 24, 2월 달에는 플러스 5.7,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주식이나 경제지표나 확 바뀌면 안 돼요. 우리도 왜 사람이 가만히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막 밝게 막 깔깔거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막 화를 낸다든가 막 펑펑 울거나 그러면 처음엔 저 사람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한 모습이 좀 잦아 보이면 또라이인가?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식이나 사람이나 경제지표나 엄청난 변동성을 막 보여주면 이건 어떤 모습이냐?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시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월 달에는 마이너스 24였는데 2월 달에는 5.7로 엄청 좋아졌어. 미국 경제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뭐다? 바보다. 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고요. 이제 주택 지표가 나와야죠. 전미주택건설업 협회에서 발표하는 2월 주택 시장 지수 1월 달에 47이었는데 2월 달에 4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결국 내려가겠지만 꽤 험난할 것이다. 올해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전 세계 상황이 불확실하다. 자,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전 세계 상황, 글로벌 경제 요거를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요.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2월 17일 월요일 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 일시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실 보면 연준 이사는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 얻고 싶다. 인플레이션은 상향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기준으로요.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7.5%. 약 한 달이 이제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 3월 중순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까지 금리 동결 확률 전일 49.6%에서 금일 55.4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수치는 2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것들이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꼭 박아놔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전 세계 상황, 글로벌 경제, 둘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저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도 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할 것이다. 코스피는 작년보다 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미쓰리는 작년에 2300포인트 후반, 종가가 장중에는 2400을 깨지겠지만 종가에는 회복하고 3000은 안 되고 2800도 어렵고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그러면은 한 300-40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인 거죠. 그런데 올해는 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금리 결정. 그들이 조현병에 걸려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2025년 시황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금리 동결할 것이다. 전일에는 49.6%였는데 2월 18일 날은 55.5로 상승했다. 이거 별로 의미 두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시황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그리는 식으로 미래를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 예상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올해 시장을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미쓰리가 잘못 보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새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요렇게 생각을 좀 바꿉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전해드릴 것이고 그 수정된 내용을 전해드릴 때 애널리스트들처럼 실컷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를 삼으라고 하고 더 사야 된다고 막 얘기했다가 정작 주가 빠지면 현금 보유 아직 안 하셨어요? 라는 식의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시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굉장히 섬세하게 제가 나 수정해야겠다 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 그 수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섬세히 디테일하게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쓰리 호흡을 맞춰서 시황을 보는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2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여전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상승, S&P 500이 0.24% 상승, 나스닥이 0.07% 상승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상승했는데 지금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확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빠지기에도 조금 겁이 나고 그래서 지금 빠지지 않도록 꼭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볼게요. 1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9.8% 감소. 대신 1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전월 대비 0.1% 상승. 자, 이날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1월달 FOMC 회의록입니다. 내용을 점검해 보면
매파적 분위기를 보였다. 1월 달에 금리 동결했죠.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를 언급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전 세계 상황, 글로벌 경제, 이 5개 단어입니다. 1월달 FOMC 회의록을 보면 매파적 분위기는 했으나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현재 불확실성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살짝 말을 바꿔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향후 무역 정책의 잠재적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트럼프가 지금 벼르고 있는데 4월 2일이니 3월 중순이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잠재적 변화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언젠간 현실화될 수 있는 이 잠재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으니 면밀하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1월달 FOMC 회의록에서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이 불확실성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쓰리, 너 왜 자꾸 오늘 뭐 글로벌 경제 아니면 전 세계 상황 왜 자꾸 이 얘기를 해? 라고 궁금해 하실 테니 뒷부분에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죠.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3월 중순에 3월달 FOMC 회의, 2025년 두 번째 FOMC 회의가 열립니다. FOMC 회의가 열리기 2주 전까지 연준 의원들은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거의 뭐 한 3월 한 초중순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의원이나 투표권이 없는 연준 의원이나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특별한 경제 이슈가 없다면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계속 인용해서 갖다 붙일 겁니다. 자, 이날은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순탄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물가 둔화 경로에서 울퉁불퉁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추세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기준으로요. 3월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7.5%, 6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53.4%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번 주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시행일은 만우절 다음 일인 4월 2일부터다라고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협상의 의지가 있다. 25%를 정말 관세 부과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충격 주지 않게 아마 25% 미만으로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충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무리하면서 꽉 잡고 있는 거죠. 3월 중순에 뭐가 있습니까? 한 달 유예 기간을 줬던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가 FOMC 회의랑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2월 18일 화요일, 2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이틀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요. 5월 달에 뜬금없이 8월 달 미쓰리 휴가에 대한
징크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미쓰리가 4군데의 증권사를 근무하다 보니 이직을 좀 자주 하게 됐고, 이직을 하다 보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이 여름휴가 맞아서 바로 휴가를 쓰면 그러니까 조금 늦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지점이 제일 시원하거든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주 더운 무더운 여름에는 근무하고 처서 이후에 좀 이렇게 날씨가 선선한 데면 이제 그때 가서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저의 휴가는 8월달, 늦은 8월달 혹은 9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휴가계만 내면은 대우가 망하고, 휴가계를 내면 9.11이 터지고, 휴가계가 나가면 SK 사태가 터지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8월 달에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경기 침체 이야기를 막 툭툭툭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코스피가 장중에 200포인트가 넘게 빠진 일이 벌어졌죠.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랬죠,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가 있죠. 제가 2024년도 1월달 증시를 전망할 때 2023년도 연말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2023년 1월은요, 2016년 1월 그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안 좋을 거란 얘기를 한 겁니다. 2016년 1월 달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판됐고요. 2023년 1월 달은요,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애플의 매도 보고서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미쓰리의 그 점쟁이 빤스의 기운을 몰아서 3월 달을 좀 보자면, 제가 앞에 방송에서 지금 분위기가 2023년 3월 달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물론 지금 2월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2025년 3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23년 3월은 어땠느냐? 3월 초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 기억으로는 3월 5일인가로 기억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미친놈이 정신없이 갑자기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어깨에 힘을 팍 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다음 날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터졌죠. 금리를 인하하냐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금리를 인하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태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면 이렇게 해석될까 봐 금리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동결했던가요? 기억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안 나네요. 여하튼 금리는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달,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2025년 2월달 지금 분위기가 2023년 2월달 이런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연준이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글로벌 상황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냐, 전 세계 상황과 왜 글로벌 경제냐, 연준이요.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얘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랬죠. 미국은 워낙 쓸카드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웬간해서는 자기네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카드를 쓴다고 했습니까?
뭐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어디라든가 뭐 미국 이외 지역이 어딘가 안 좋아서 좀 우려가 되면 미국은 아유 우리 미국은 되게 괜찮은데 아이 쟤네가 저래서 아 우리 미국이 또 젠장 또 선제적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려고 애쓰는 애들이 미국이거든요. 왜 자꾸 연준 위원들이 전 세계 상황, 글로벌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고점 부담을 가지고 크게 빼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 뉴욕 증시.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역시 미국과는 다르다 보니까 오늘 2월 20일 현재 한 15포인트, 14포인트, 2656포인트까지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 내려왔는데 제가 그랬죠?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영원히 오래가지 않는다. 가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휙 튼다. 그 방향이 최근에는 위쪽으로 겨우겨우 강보합같이 만들어 놓으면서 그냥 꽉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어떤 재료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물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호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명 미쓰리 스타일대로 표현하자면 물갈이를 하기 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 생각이고 그게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몰라요, 저는. 저는 그냥 제가 보는 것들, 제가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몸을 낮추고 있으면 쟤네들이 왜 낮추고 있지? 뭐 또 어떤 다른 지표들이 쭉 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제가 재미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벤트는 아니고요. 예, 제가 라이브를 좀 해야 될 텐데 라이브를 뭘로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넥스트 트레이드가 오픈이 되면은 저녁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매매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서 글쎄요. 정변님이 이쪽 분야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일단 조금 더 알아보고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매매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돈다방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이면 제가 방송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구독자 수나 뭐 이런 분위기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반응도 좀 시원치 않고 물론 계속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좋아요 댓글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막 이렇게 방송이 와 이렇게 흥하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특히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나오고 야 역시 미쓰리야. 역시 정치계 이 신경안정제 유시민이 있다면 주식바닥의 신경안정제는 미쓰리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미쓰리가 이제 또 끼를 발산해서 라이브를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자면 여러분들이랑 매매도 좀 같이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실전 트레이드 이 매매에 뭐랄까 그 자격이라는 이사 될까 그걸 하는 여러분들께 그 실전 트레이딩 매매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그런 매매 기법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어서 하나씩 같은 준비해서 허접으로 시작해서 찬란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건조해서 제가 지금 목이 살짝 감겼는데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를 좀 틀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지금 제 컴퓨터 모니터에는 가뭄주의보라고 떴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가급적이면 착용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저는 내일 2월 21일 금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